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는요, 한 회사가 어떻게 하늘의 제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DJI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70%. 이게 뭐냐면요, DJI가 전 세계 소비자 드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기업으로 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DJI의 시작도 아주 작고 미미했습니다. DJI, 2006년에 프랭크 왕이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인데요. 이들이 한 일이요? 아주 간단해요. 드론이라는 기계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DJI가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그 성공의 핵심은 바로 문제 해결에 있었어요. 특히 초창기 드론 사용자들이 겪던 아주 큰 골칫거리를 시원하게 해결해줬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DJI가 나오기 전 드론은 거의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전문가나 정말 열정이 넘치는 매니아들만 다룰 수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 덩어리였거든요.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과거, 그리고 오른쪽이 DJI가 만든 현재죠. 복잡하게 조립하고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상자에서 꺼내서 바로 날린다. 이른바 레디 투 플라이 시대로 연 거예요. 이건 그냥 좋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판을 뒤집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DJI는 딱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할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멈추지 않는 혁신 기계로 만들어버렸죠. 그 비결은 과연 뭘까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이게 바로 DJI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막 아이디어 회의 시작할 때 DJI는 벌써 다음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의 속도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즉 R&D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요. 여기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선전의 인프라를 200% 활용합니다. 또 사내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경쟁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마지막으로 로보마스터즈 같은 대회를 열어서 미래 인재들을 직접 키워내기까지 하죠. 근데 DJI는 그냥 드론만 잘 파는 회사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드론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손을 잡고 하늘을 나는 드론에 AI라는 두뇌를 달아줬습니다. 이걸로 농업이나 건설 현장에 있는 드론들이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스마트 드론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는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드론의 눈을 땅과 실시간으로 연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재난 현장이나 방송 중계에서 끊김없는 고화질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 이건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가꾸는 기술이거든요. 세계적인 소방 장비 회사인 로젠바우어와는 드론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드론이 찍은 열화상 데이터가 소방 지휘 시스템에 바로바로 통합되면서 소방관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DJI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드론으로 쌓은 핵심 기술을 발판 삼아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요. 오즈모 액션으로 액션캠 시장에, 로보마스터 S1으로 교육용 로봇 시장에, 심지어 이제는 자율주행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그야말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하늘의 왕좌는 결국 편안한 자리가 아니죠. DJI의 제국에도 서서히 거대한 위협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DJI가 맞닥뜨린 가장 크고 또 가장 직접적인 위협, 그건 바로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제재입니다. 이건 DJI의 사업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장 하나가 딱 보여주는데요. DJI 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약 80%는 미국산이다.
무선통신 칩부터 전원 관리 칩까지요. 미국의 제재가 DJI의 생산 라인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깥에서만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페럿, 그리고 특히 미국의 스카이디오 같은 경쟁자들이 정말 턱밑까지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DJI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완전 자율비행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그 격차를 무섭게 좁히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DJI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제재 때문에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죠. 각국 정부는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경쟁사들은 무섭게 따라붙고 있죠. 사면 초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DJI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하늘의 왕자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DJI가 그토록 자랑해온 그 혁신의 속도가 무역전쟁과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중력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늘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